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게끔 시술과 화장품 모든 것들이 다 맞게끔 세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하는 방법들이 좀 더 간단하고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내 피부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우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잘 보시면 피부 타입들이 적혀 있죠.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민감성인지. 자, 이렇게 적혀 있는 피부 타입이 무려 100년 전에 헬레나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게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까지 쭉 사용되어 왔던 거죠. 이 패턴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피부 타입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자, 건성인데 극건성인지,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다, 그래서 수부지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요. 다양한 피부 타입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피부 타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피부 타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에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리슬리 바우만 박사 팀이 처음에 피부 타입을 16가지로 구별을 했고요. 이 16가지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문을 조사를 해서 아주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구별을 하면서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2년에 드디어 피부과 교과서, 전 세계 피부과 전문의들이 보는 교과서에 바로 이 16가지 피부 타입이 등재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주 가속화되어서 지금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우만 16가지 피부 타입에 대한 설문지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요, 지쳐요. 너무 많아서. 실제로 또 문제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너무 포커싱을 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동양인들에 대한 피부 타입이 정확하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략 어떠한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더 거기에 좀 더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 앞으로 많은 영상에서 이제 리뷰를 할 건데 이 리뷰에 대한 포커싱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화장품 성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피부 타입을 같이 연계시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아주 간단하게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난 이후에 본인의 피부 타입 상태를 조금 더 간단하게라도 알 수만 있으면 앞으로 화장품을 고르고 날 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16가지 피부 타입에 있는 모든 설문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통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사항들만 좀 뽑아서 그 사항들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피부 타입을 보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성이냐 지성이냐. 건성인 경우에는 평소에도 특별히 피부가 트러블도 없고 문제가 없지만 약간 건조해져 있는 상태. 근데 지성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름이 많이 뜨는 거죠. 여드름도 쉽게 잘 생기는 그런 피부 타입을 지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건성인 경우는 D, 건, 그 다음에 지성인 경우에는 O 또는 G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가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괜찮은 분들이 있죠. 그걸 resistant, 저항성 또는 특별하게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저항성, 괜찮은 피부 타입이 있고요. 그에 반대가 되는 거는 민감한 거죠. 조금만 화장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된다든지 쉽게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다양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바로 민감성이죠. 외출을 하고 밖을 나갔다 왔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피부가 잘 타고 여러 가지 색소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 분들, 바로 색소형 피부 패턴을 보이는 게 바로 피그멘티드라고 해서 색 또는 피라는 부분들이 되고요. 나는 별로 이런 색소에 대한 고민을 한 적도 없고 잡티라든지 피부 색소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피부 타입, 바로 난 피그멘티드 또는 그래서 N이라고 하고 B 색소니까 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대가 다른 사람의 나이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인다, 동안인 패턴이다 라고 하면 피부가 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T, 타이트 하는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주름이 많고 잔주름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다든지 이러므로 해서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경우 바로 주름형 피부 타입, wrinkled라고 해서 W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피부 타입을 이렇게 보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이 부분에 각각의 조합을 하다 보면 총 16가지의 피부 타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분류 방법을 여기서부터 16가지를 하면 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 드릴 겁니다.
내가 앞으로 색소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성분들을 같이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주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주름의 개선에 대한 성분들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예방하면서 개선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조하면서 민감하면 건민 피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성이지만 피부가 너무 민감해지고 붉어지고 염증도 잘 생기고 얼굴도 건조해지고 하는 민감성 피부 패턴을 보인다 라고 하면 지민이라는 피부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요중에 또 건민이라는 이름이 있으신 분과 지민이라는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또 늘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민아 사랑해. 화장품을 리뷰해드리면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피부 타입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색소를 좀 개선하고 싶어, 그 다음 주름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 아래쪽에다가 색소 패턴을 보이는 P와 W에 대한 거를 따로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리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출시되고 있는 화장품 성분들이 요즘에 문제가 없는 성분들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보편화되고 있죠. 화장품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요즘 사회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화장품이 좋은 건 내가 알겠어. 하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피부 타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랑 비슷한 고민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효능을 봤다, 효과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제품은 나한테 맞는 제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화장품이 어떤 피부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리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화장품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단순하게 이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 피부 타입이 어디에 좀 비교적 가까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좀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여쭤보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더 변형을 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단 장비를 통해서 얼굴에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안에서 나오는 모공의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혈관의 분포나 색소에 대한 빈도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수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서 기본적인 이런 모든 합들이 다 토탈로 됐을 때 더 정확한 피부 타입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피부 타입은 대략적인 나의 피부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한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한번 치셔야죠. 시험 준비되셨어요? 본인의 얼굴 피부는 다음 중에서 어떤 상태인가요? 자,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이런 질문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좀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각각 이 체크를 하시고 난 뒤에 1번은 1점, 2번은 2점, 3번은 3점, 4번은 4점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안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세안제를 쓰고 난 뒤에 바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엄청 건조한 사람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이 피부 상태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정상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보통 사용하고 난 뒤에 굳이 안 발라도 피부가 당기진 않고 아주 정상적인 느낌이어서 저는 3번. 여성분들의 경우는 기초 화장까지 사용을 한 경우에 2-3시간 이후에 본인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건성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이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지성인 경우에는요, 이런 피지가 분비가 됨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메이크업을 한 거나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좀 더 녹아내려서 사실 좀 많이 녹죠. 없어지죠. 그래서 좀 더 화장이 좀 지워지는 부분들도 많고 좀 더 상당히 좀 더 번들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의 정도를 따라서 건성인지 지성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저는 좀 조금 시간이 지나면 2-3시간 지나고 나면 세안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난 그 상태보다 약간은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편이어서 3번 윤기가 좀 흐른다. 자, 4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에 모공이 직접 있는지 없는지. 모공이 없는 사람보다 모공이 있는 사람들이 피지 분비가 훨씬 많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모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4번. 저는 지금 14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 또는 O가 되죠. 이러면 내 피부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 다음 두 번째는 피부가 건강한 건지 민감한지에 대한 피부인데요. 자, 과거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여드름,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서 얼굴이 잘 붉어지는 거 있죠. 이런 피부염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흐만 피부 타입에서는 총 5가지의 민감성 피부를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여드름, 주사,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특별하게 우리가 피부에 자극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갑거나 가렵다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 지루 피부염, 이렇게 5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염증성 질환의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1번 없다. 18K 금이 아닌 장신구를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보통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자,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용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번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피부 관리용 제품, 흔히 말해서 우리가 클렌저나 보습제라든지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얼굴에 뾰루지라든지 가려움증, 그 다음 붉음증, 따가운 증상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자, 바로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혹시 염증 반응이 생긴 거라든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겼던 그런 과거력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특정 제품을 썼을 때 딱 한 번 경험은 있어요. 한번 따갑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웠던 경험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그냥 한 번은 있었으니까 거의 없다로 체크하겠습니다. 2번 거의 없다. 아무 화장품이나 클렌저나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얼굴이나 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런 제품을 다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번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향료가 있는 제품들, 향료가 있는 흔히 말하는 오일부터 그 다음 클렌저, 로션, 크림, 우리 흔히 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든지 가렵다든지 따갑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질문이에요. 1번 전혀 없다. 사진을 찍으면 비교적 얼굴이 붉게 보이는지. 자, 이거는 뭐냐면 홍조 자체가 피부의 온도를 올리게 되고 피부에 대한 습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홍조가 있다는 건 잘 못 느끼는데 간혹 사람들이 얼굴이 조금 붉어졌네, 붉네라는 이야기는 좀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인지는 못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렇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항성, 피부가 튼튼한 편, 건강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R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저는 OR, G성 피부 타입입니다. 세 번째는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죠. 1번 얼굴에 우리가 검버섯이나 잡티나 김이나 이런 것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보통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자외선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만 노출된다 하더라도 이게 나빠지는 분들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없다. 1번 없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 뺐나? 아니야, 뺐던 것 같아. 아 진짜요? 한번 그냥 레저를, 왜냐면 틈틈이 레저를 하니까 잘 모르지. 한 번 있었지만 소실되었다로 하겠습니다. 2번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노출되고 났을 때 피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 상태가 그냥 붉어지기만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잠시 검어졌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검어진 게 안 없어지고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 색소에 대한 패턴들을 좀 보는 건데, 이런 색소에 대한 패턴들은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좀 차이가 있죠. 해수욕장 갔을 때 벗겨지는 사람이 있고 색소가 잘 생기는 타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색소형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번 피부가 좀 타고난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자, 좀 독특한데요. 여러분들 손등에 손마디 있죠. 이 마디 부분이라든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목 뒤같이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색소 침착 패치, 피부색이 다른 피부와 조금 다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반복된 마찰로 인해서 그 마찰된 부분이 색소가 쉽게 생기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색소형 피부 타입에 분류가 되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손등에 이렇게 손마디를 보면은 기분이 약간 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색소가 잘 생길 수 있는 피부 타입으로 분류가 또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색이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된다.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나의 몸 상태까지. 여드름이라든지 상처가 생기고 난 뒤에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편입니까? 상처가 생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다쳐보신 적 없어요? 다쳐본 적은 있지만 그게 최근 한 10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 이렇게 칼도 잘 안 베이는데. 그럼 지금 자, 8점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소형 패턴보다 좀 비색소에 가까운 자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색소형 바로 N이죠. N. 지금까지 OR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나는 탄력이 있는지 주름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거고요. 자, 얼굴에 주름 있나요? 네. 좀 없는 거 아니야? 없지. 약간 속상한데. 자, 두 번째는 1년 동안 최소 2주 이상 피부를 태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부러 태닝을 했다는 개념보다 피부가 자외선에 대한 노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짧은 시간에 강한 자외선에 대한 노출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예 노출 안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1년에서 5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 2번. 세 번째는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지. 저는 거의 실내생활입니다. 거의 실내생활의 대부분이어서 자외선 노출될 일이 진짜 정말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네 번째는 지금 본인은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내가 동년배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젊어 보이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피부 상태가 탄력도가 있는지 주름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사실 이거는 탈모랑은 상관없이 탈모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탈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피부 상태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나이보다 그래도 한 1년에서 5년 젊어 보인다. 이거는 맞아. 어제도 모임을 가서 다른 원장님들이 내 나이를 듣고 놀라셨단 말이야. 나 이거 되게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다섯 번째 질문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역시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의 친구나 이런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지 아니면 나이가 젊어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내가 그 유전자 역시 그대로 환경이 같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패턴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담배를 얼마만큼 피웁니까? 저는 전혀 안 피웁니다. 1번. 레티노이드라든지 그 다음 레티노이드 제품이라든지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이런 시술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톡스와 필러 있으면 원래 피부 상태가 아닌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톡스나 필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수분도가 좋아지거나 주름이 펴지는 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에 탄력도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레티노이드 같은 계열은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제품으로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주름이 예방되는 이런 빈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의 여부나 그 다음에 비타민 A 크림을 오랫동안 사용했던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여러 해.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자외선을 하루에 평소에 얼마만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과거에는 안 타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요즘에는 꾸준히 평소에 바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에 잘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노화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사용합니다. 거의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바르긴 하고요. 나가거나 외출할 때는 꼭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 1, 2회, 3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점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력도가 높은 피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는 T, 탄력도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피부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O, R, N, T, 지성, 저항성, 비색소성의 탄력성 이런 피부 타입이 되는 겁니다. 자,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뒤에 주름형이나 탄력을 조금 빼고요. 크게 네 가지로 아까 제가 구별을 한다고 했죠. 저는 지성에 되는 거죠. 지성 피부 타입이니까 지성용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과 지성 민감성의 차이는 뭐냐면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은 성분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좀 더 깐깐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성용인 사람은 지성 민감성인 제품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조금 광범위하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성 민감성인 사람들은 좀 더 성분을 엄격하게 봐서 좀 더 제품들을 고를 때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성인 사람은 건성 민감성의 제품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지성인 사람은 지성 민감성인 제품들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건성 민감성과 지성 민감성의 경우에는 그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피부 타입 16가지 중에 제일 좋은 피부 타입을 두 가지를 분류를 하라고 하면 바로 DRNT 피부와 ORNT 피부 타입입니다. 저는 ORNT 피부.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피부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에도 많이 적어주시고 제가 나중에 피부 타입에 따른 화장품에 대한 분류를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를 해나가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좀 방대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내 피부 상태가 정해지고 나면 사실 피부 타입이
확 바뀌진 않아요. 내가 완전히 정말 건성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지성으로 가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좀 환경에 따라서 살짝씩은 바뀝니다. 약간씩 경계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내 피부 타입을 좀 더 평가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피부 타입에 따른 화장품을 선택을 하거나 관리 치료하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